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신건강 중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우선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균입니다. 네, 그리고 신경과 장영경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영경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요, 교수님 진료실에 오셔서 또 막 잠을 못 잔다,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좀 다뤄보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환자분들 많이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요. 이제 수술 받고 나서 걷는 것도 괜찮고 낮 시간에 지내는 건 괜찮은데 밤에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못 주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밤을 꼴딱꼴딱 새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 때문에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수술 직후에는 통증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입원실도 낯설고 병원에서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꽤 많긴 해요. 근데 퇴원 이후에도 계속 못 주무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룻밤만 못 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음날 일하기도 힘들고 기분도 안 좋고 하는데요. 장 과장님, 이게 잠이 보약인데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수면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죠. 실제로 옛날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 방법도 있었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 이제 신체가 쉬면서 면역 조절이나 호르몬 조절도 하고요. 뇌도 휴식 시간을 취하면서 나쁜 단백질을 제거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활동을 시작해서 기억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계속 머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실수도 하는 거군요. 그럼요, 실제로 진료 보시면서 이 불면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실제로 성인의 3분의 1이요. 살다가 한 번쯤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돼 있고요. 대부분 여성분들, 고령에서 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 단계이고요. 특히 무릎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은 80%가 야간 통증을 느끼시고요. 그것 때문에 4에서 50%는 불면증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많은 만큼 또 증상이 무관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질문 드릴게요. 수술 후엔 당연히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수면제를 근데 먹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중독되거나 아니면 이 수면제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불면이 몸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당 조절도 잘 안 되고 비만 확률도 늘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억력도 좀 더 잘 떨어지고 우울증도 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중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무릎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가동 범위도 좀 저하가 되고 재활 운동에 난항을 겪고, 또 그러다 보면 진통제 복용 기간도 길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치료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면증의 치료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제한, 수면 자극 조절, 수면 위생 교육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약도 기억력이나 의존과 관련 없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복용해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그게 명확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술 후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집으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잠을 잘 자기 위한 원칙들,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집에서 이제 생활 습관 수준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항상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말에만 몰아잔다든지 하는 건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낮에 땀이 날 정도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반면에 또 너무 잠자는 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시면 수면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카페인, 금연, 금주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과식하시거나 수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쉽게 들리긴 하지만 실천하려면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장 과장님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싹 행복하게 고맙습니다 하면 좋은데,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에 아프는 건 좀 나아졌는데 이 반대쪽도 좀 아프고 다리 종아리도 아프고 자다가 일어나서 자꾸 깨고 그런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수술까지 받았는데 계속 밤만 되면 괴로워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런 증상은 하지의 불안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밤에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에요. 낮에는 증상이 없는데 주로 밤에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이런 증상을 없애려고 다리를 주무르고 털고 하다 보면 당연히 불면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환으로 주기성 사지운동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자는 도중에 팔다리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병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알게 되시지만 저희가 움찔움찔할 때 뇌도 각성을 하기 때문에 낮에 굉장한 피로를 느끼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렘 수면 장애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크게 렘 수면과 렘이 아닌 수면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렘 수면 기간에는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꿈을 꾸죠. 근데 반면에 근육은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꿔도 가만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건데요. 렘 수면 장애 환자분들은 이 근육의 긴장도가 풀어지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굴러다니시거나 아니면 옆에 분을 때리기도 한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렘 수면 장애가 있으면 치매나 파킨슨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환자분 본인이나 같이 주무시는 분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불면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것만은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불면증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 조절, 재활, 일상생활 회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내가 잠을 못 잔다 싶으시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재활 치료도 잘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강의 들으신 그런 식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수면 위생도 잘 지키는 게 좋겠고, 하나 이제 제가 추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도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잠 안 오고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꼭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방받은 대로 수면제도 드시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되 호흡 명상을 좀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긴장을 풀고 한 50번쯤 하겠다 생각을 하면 대개 제 경우에는 30번을 못 넘기고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 잘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호흡 명상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김태근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